자, 함의추론 문제입니다. 스틸이 같아. 뭐예요? 신을 속였다라는 거지. 그지? 저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의추론 문제는 어떤 유형의 문제와 비슷하다? 빈칸 추론의 조금 쉬운 포맷이다 라고 했었어요. 지금 함의추론은 뭐라고요? 빈칸 추론의 유형보다 조금 쉬운 포맷이다. 자, 그러면 빈칸 추론 법칙으로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 해석해 줄 건데, 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자, when I had got, 자, 어디에 지금 빈칸이 뚫린 겁니까? 예시에 뚫린 거죠, 예시에. 그럼 이 예시에 분명 뭐가 들어가 있다? 메인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시에도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원을 가지고 있을 때, 뭐, 한 1940년대에 내가 정원을 가지고 있었을 때, maple, iut이 used to, 자, 여러분들 used to는 무슨 뜻입니까?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입니다. 뭐뭐 하곤 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셔야 돼. 단어 이거 be used to 동사원형. 자, 이거 의미가 뭐죠? 뭐뭐 하는데 이용 활용하다 이거죠. 그죠? 자, be used to ing가 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지? 자, 얘는 어떤 경우로 했죠?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익숙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죠. 그죠? 익숙하다, 잘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used to 동사원형 이렇게 오면 이거 뭐라고요? 습관 반복, 습관을 나타내요. 뭐뭐 하곤 했다. 그죠? 뭐뭐 하곤 했다. 요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 그럼 이웃은 말하곤 했다라는 거야. 말하곤 했다라는 거죠. 뭘 말했습니까? 대절을 말하곤 했다라는 거. 대절을. 뭐냐면 내가 신을 속였다라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to bring. bring은 항상 전치사와 함께 같이 수반돼서 옵니다. 가져오기 위해서. 뭘 가져옵니까? 나의 lettuce and tomatoes. lettuce가 뭐예요? 상추죠. 그죠? 상추와 토마토를 가져올 건데 일찍. 근데 비교급이니까 더 일찍. 뭐보다? anyone else.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일찍 가져오기 위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신을 속였다라는 거지. 신을 속였다라고 이웃이 얘기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신을 속였다라는 저 표현이 무엇이냐라는 거야. 그지? 이 신을 속였다라는 표현이 뭐냐? 그러면 근거가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신을 속였다라고 지금 해놨잖아요. 신을 속였다. 그럼 얘는 되게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인 거예요? 되게 추상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체 진술은 구체적이니까 구체 진술이죠. 일반 진술은 일반화돼요. 모든 문장을 일반화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일반 진술이라고 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 일반 진술은 다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상적일 수 있다는 거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를 봤더니 저기를 봤더니 저 내용 자체가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되게. 그럼 저 추상적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메인 아이디어를 바로 가셔도 되는 거고, 메인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바로 맨 위로 가셔도 되는 거예요. 맨 위로 가셔도 되는 거고, 이 밑에서 얘랑 동일한 예시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예시에서 우리가 추론해낼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해볼까요? 다 뭐든 다 어떤 방식으로 해드릴까요? 아래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아래에서 우리가 빈칸 추론 법칙에서 원래 밑에 근거가 남겨져 있으니까 아래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The bed, 바닥이래요. 바닥. 자, 이 바닥에 대해서 이제 구체화할 겁니다. 야채가 자라고 있는 그 바닥입니다. 그 바닥은 was bank. 뱅크가 뭐냐면 뱅크가 뭐죠? 각도를 이렇게 기울이는 걸 뱅크라고 합니다. 각도를 이렇게 기울이는 걸 뱅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울어졌다는 건 어느 쪽으로 자, toward, 뭐뭐 쪽으로. 그죠? 뭐뭐 쪽으로 기울어뜨렸다는 거야. 남쪽으로 더 기울였대요. 약 한 50도 정도 남쪽으로 기울였대요.
그 bed. 어디 가요? 바닥이요. 그러니까 바닥을 남쪽으로 50도 정도로 이렇게 기울였다는 얘기죠. 그죠? and 그 다음에 그 영역. 뭐 사이의 영역이냐면 식물들 사이의 어떤 지역과 영역이라는 게 있나 봐. 걔네가 was covered. 덮였어요. 덮어놨어요. 그거를. with the plot stones. 평평한 돌로 깔아놨어요. 식물과 식물 사이를 평평한 돌로 깔아놨어요. 그리고 그 평평한 돌이라는 것은 모아온 거죠. 어디에서? 근처 비치에서 모아온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뭘 최대화시킬 겁니까? 토양이 가열되는 것을 최대화시키려고. 뭐로부터입니까? From the weak, 약하고 늦은 겨울 초기의 봄, 늦겨울과 초봄의 약한 햇빛으로부터 토양을 가열시키기 위해서 비치에서 가져온 평평한 돌을 식물 사이에 놓았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초봄과 늦겨울에 정보를 하나 줬어요. 무슨 정보를 줬습니까? 빛이 약하다. 그 빛이 약한 것을 최대화시키려고 뭐 한 거예요? 평평한 돌을 가져왔다. 그지? 그러면 이 행위 자체는 뭐 하겠다고 한 행위입니까? 여기 이 행위는. 빛을 모으겠다는 거지. 빛을 모으겠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빛을 모으겠다는 거잖아.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그렇잖아. 그 다음, 여기 기울이기를 기울였어요. 남쪽으로 기울이기를 50도 정도 기울였어요. 바닥을 기울였어요. 남쪽을. 채소가 자라고 있는 이 바닥을 이렇게 기울였어요. 그럼 여기도 뭐예요, 그러면? 여기도? 바닥을 기울였대. 남쪽으로. 어떤 남쪽 방향으로 바닥을 기울였대요.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단서는 뭐야? 여기는 뭐야? 빛을 얻으려고 했던 거고요. 그럼 여기도 결국 뭐 하려고? 엔드잖아. 순접이잖아. 그럼 여기도 뭐 하려고 했는? 저 기울이는 것 자체가 뭐란 얘기야? 그래, 이것도 빛을 얻으려고 했던 거야. 그지? 그러면 그것이 과연 뭔데 신을 속였다고 할까요? 자, 여기 힌트가 있어요. 다른 누구보다 일찍 얘를 가져가려고. 다른 누구보다 일찍 쟤를 가져가려고. 뭔 말일까? 이거는 빛을 좀 더 많이 받겠다는 의도잖아요. 빛을 좀 더 많이 받으면 식물이 잘 자라요? 잘 못 자라요? 잘 자라겠죠? 그쵸? 그럼 다른 누구보다, 그러니까 자기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누군가보다 자기가 좀 더 일찍 상추와 토마토를 가져간 거라는 거죠. 그걸 가져가기 위해서 신을 속였다. 뭐를 가져온 거예요, 그게? 빛을 가져온 거죠. 열을 가져온 거고, 빛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죠? 그게 신을 속였다라는 표현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한번 선지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결국 신을 속였다라는 것은 저 빛을 다른 누구보다 먼저 가져왔기 때문에 신을 속였다라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그게 다 뭐 하려고? 상추하고 토마토를 빨리,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얻으려고. 이거지 지금? 그지? 한번 봐볼게. 기도했어요. 더 많은 야채를 얻으려고. 뭐보다?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야채를 얻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한 게 아니라, 얘는 얘기가 붙었어요. 기도한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조작했죠. 뭘 조작했어요? 땅의 기울이기를 옆으로 올려놨고요. 50도를 올려놨고요.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평평한 돌을, 식물과 식물 사이에 평평한 돌을 깔아놔서 땅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고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온돌방에 있으면 돌이 빛을 받으면 따뜻한 게 오래 가요? 천천히 가요? 똑같은 말이지. 오래 가요? 빨리 가요? 빨리 따뜻해집니까? 오래도록 따뜻한 게 핵심입니까? 오래도록 따뜻한 게 핵심입니다. 우리 돌판 삼겹살 먹으면 처음에 잘 안 익어요, 그거. 그래서 그 사장님이 미리 이게 돌을 달고 놓는다고. 그러다가 돌이 너무 열이 세면 이제 깨지지. 그럼 삼겹살도 못 먹는 거고요. 삼겹살 너무 아까운데? 생각만 해도 너무 아까운데? 지금 우리 수능특강 하니까 지금 이런 얘기로 빠지지는 맙시다. 아무튼 간에 가열하는데 오래 걸리잖아. 대신 또 돌이 뭐야? 심는데도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낮 동안에 받은 이 햇빛을
언제 해도 계속 따뜻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밤에도 따뜻하게 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잖아요. 물론 이건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수능 지문을 배경 지식을 써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은 그 진짜 수능 모르는 행동이죠. 그죠? 아, 근데 나 때나 그다음 2016년도까지 있지. 그때는 배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능 잘 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2016년도까지 2016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수능통과 연계교재가 그때는 또 변형도 안 됐었어요. 변형도 안 됐으니까 지문 그대로 나온 거야. 그래서 애들이 뭐 하고 갔냐면 영어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수능특강 책 맨 끝에 있지. 한글로 써져 있는 해설. 그걸 읽고 간 거야. 그걸 달달달 외우고 간 거야. 근데 16문제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럼 16문제가 그대로 나오니까 사실 걔네들은 개꿀이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등급이 와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때 근데 그걸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됐는데 어떤 애가 자기 그렇게 해가지고 점수 이렇게 받았다고 자랑 친 거야. 그게 뉴스에 나온 거고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EBS 연계율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EBS 연계율을 7문제로 줄였거든요. 7문제가 똑같이 나왔었어요. 7문제가. 근데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간접 연계. 간접 연계는 소재만 똑같고 안에 내용은 달라요. 막 이런 내용으로 막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한 문제 정도가 직접 연계고 나머지는 싹 다 간접 연계야. 그러니까 너네가 수능 볼 때 거의 접하지 않죠. 처음 보는 지문들이 다 많아요. 처음 보는 지문들이 많아요. 근데 EBS에서 소재가 익숙해질 테니까 그리고 얘는 내가 EBS를 그래도 연계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EBS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올해 나온 책 중에 제일 좋아. 나머지는 다 기출밖에 안 되잖아. 나머지는 솔직히 다 기출책이에요. 기출 너네가 이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수능에서의 어떤 유형이 EBS에 나와 있는 연계교재의 유형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이미 이렇게 가이드로 여기서 내겠다라고 낸 책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EBS가 다소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EBS를 제가 수업을 하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어차피 이거 정시생들도 해야 되고 수시생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알겠죠? 2번 보겠습니다. 프로듀스 생산해냅니다. 더 많은 작물들을 인스파이트 오브 뭐에도 불구하고 강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본 사례에서는 단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죠. 그죠? 3번 직면해요. 심각한 기후에 직면하게 됩니다. With the latest technology. 최신의 기술을 가지고 맞서다. 여기 직면하다기보다는 그럼 맞서다가 맞을 것 같아요. 최신의 기술을 가지고 심각한 기후 위기에 맞서다. 맞서는 얘기예요? 기후를 잘 이렇게 조율하고 이용하는 내용이잖아요. help, 도움을 준다. 다른 사람들을 극복하도록 도움 주는 거예요? 글쎄요. The harsh weather condition, 그 빡센 기후 조건에서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일찍 수확을 하는 게 목적이야. 정답 몇 번이에요? 5번, 6번은 없으니까. made of warmer, 만드는 거예요. 따뜻한 미세 기후죠. 미기후라고, 여러분들 여기 해설지 보신 분들은 이게 미기후라고 했는데, 미세기, 마이크로, 아주 작은 단위. 미세기후죠, 미세기후. 그죠? 사용하는 거야. 전략적으로 미세기후를 사용하는 거야. 가드닝 메소드. 전략적으로 가드닝을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정원을 만드는 방법을 사용해서 미세기후를 따뜻하게 하는 거. 저거 뭐예요? 저게 가드닝을 만들어서 뭐 한 겁니까? 따뜻하게 만든 거잖아요. 기후를 따뜻하게 만들어서 상추하고 토마토를 더 일찍 만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요렇게 풀 수도 있었지만 아까 내가 처음에 너네 수업을 할 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추상적이죠. 다소 내용이 많이 추상적이에요. 구체 진술 안에 있는 추상화가 되어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상화는 어디에 많이 들어간다고? 일반 진술에 많이 들어간다고. 그럼 이걸 사실 이렇게 풀었어도 됐어요. 왜냐면 얘는 지문에 맨 처음에 단서를 줘버렸거든요. 뭐라고 줬냐면 even outdoors, 심지어 야외에서조차도. 그리고 뭘 썼어요? although. 이걸 우리는 무슨 접속사라고 합니까? 양보의 접속사라고 합니다. 너네 나한테 배웠어. 양보는 어떨 때 쓴다라고 그랬죠? 강조할 때 양보를 쓴다고 그랬어, 창현아. 양보는 어떨 때 쓴다고요?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강조할 때. 그래서 너네가 역접어하고 양보의 접속사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제가 말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럼 양보의 접속사가 나왔어요. 뭘 찾으라고요? 콤마를 찾으라고 했어요. 콤마 다음이 누구의 생각이다? 필자의 생각이다. 한번 봐볼까요? 콤마. 자, 여기까지 다 안 읽고 콤마를 찾아봤어요. 콤마를 찾아봤어. 그리고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국지화된 기후 조절이, 온도 조절이 국지화된 기후 조절은 뭐야? 아주 소규모에 집단화시키는 기후 조절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소규모로 이렇게 짜놓은 국지화. 이게 조절이, 그 조절이 이 sometimes 때때로 효과적입니다. 어디에 효과적입니까? 미세 기후 규모에서. 우리가 지금 답으로 찾았던 놈하고 얘하고 어때요? 똑같죠? 그게 보여요? 그게 보입니까? 그럼 얘가 우리가 봐봐요. 선생님 정리해준 내용. 자, 지금 봐봐. 이거 수능 특강이에요. 수능 특강이 선생님이 정리한 대로 써져 있었을까요? 내가 너네한테 독해 시간에 이렇게 막 알려줬어. 야, 이거 나오면 요 콤마 다음이 진짜 필자의 중요한 생각이니까 너 진짜 잘 생각해야 돼. 이거 눈 똑바로 뜨고 봐야 돼. 내가 막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기억납니까? 수능 특강이 나 잘 되라고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니야. 이거는 나만 알고 있는 기술이 아니라 대부분의 영어 선생님들도 다 알고 있는 기술이고, 글의 논리를 알고 있는 사람 당연히 여기서 방향을 이렇게 한번 꼬집했다가 지금 너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그래서 너네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던 거죠. 이해돼요? 그럼 봐봐요. 비록 기후가 뭘 포함한 기후냐면 온도를 포함한 기후가 보통은 regarded as 뭐뭐로 여겨지다 이런 뜻이잖아. 날이야. 집중해 제발. 너네 이미 답 골랐고 나 뭔 내용인지 알아 하고 끝이 아니라고. 내가 지금 너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읽는 방법이라고. 읽는 방법. 이걸 통해서 너네가 이렇게 읽으라고. 다음 지문도 이렇게 읽으라고. 그냥 대충 난 답을 알고 끝이 아니라 이게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네가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봐봐요. 온도를 포함한 기후가 보통 뭐라고 여겨지냐면 봐봐. 인간의 통제를 넘어섰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영역이겠지. 그렇잖아. 요 밑에 뭐라 그랬어요? 신을 속였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신의 영역이야. 왜? 인간의 통제를 넘어섰으니까요. 그잖아. 인간의 통제를 넘어섰지만 지금 여기는 뭐라는 거야? 여기 콤마 이후부터는. 얜 가능해! 라는 거잖아. 온도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거, 그건 왜 인간의 통제력을 넘어선 거니까 인간은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야. 신의 영역인 거야. 그러니까 이 밑에다가 뭐라고 쓴 거냐 봐봐요. 요거. 근데 요건 가능해. 요 부분은 가능해. 그러면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내용이면 요렇게 하는 거 있지. 요렇게 하는 거. 요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신을 속였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원래 온도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데 얘는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신을 속인 거잖아요. 여기가 신의 영역이니까. 이해돼요? 이해되냐고. 이게 지금 받아들여져? 응? 그럼 여기 신을 속였다. 의미를 바로 여기서 잡아낼 수 있잖아. 국지적으로 우리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 그게 신을 속인 거잖아. 이해돼? 요 밑에 이제 상추하고 토마토 이해돼? 이 내용들이 이제 이해가 됩니까? 아까 우리 어렵게 잡아갔어요. 어렵게, 그러니까 빈칸추론 법칙으로 되게 어렵게 잡았었어요. 저기 선지 비교해가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딱 지문을 한번 봐봐요. 이게 메인 구조일 거고 메인 문장일 거고,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딱 연결을 해봐. 연결을 했을 때 정답률이 올라가는 거야, 니네가. 그죠? 그럼 시험 문제에 봐봐. 학교 시험 문제에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시험 문제로 다룰 부분은 어떤 영역일까요? 나야? 너 얘기해봐. 짱나 얘기해봐. 이 문장에서, 이 지문에서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다룬다면 어떤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될까요? 시험을 낼 거라면 학교 선생님이.
당연히 이 신의 영역이겠죠. 근데 얘는 이미 기출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얘와 직결되는 문장이 뭐예요, 소민아? 그래. 요 밑줄 친 게 얘랑 가장 직결된 문제잖아요. 함의추론. 아무데나 함의추론을 해낼 수 없다 그랬죠. 글의 핵심이 몰려있는 단 하나의 단어 또는 하나의 문장. 이게 함의추론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요. 그래야만 되고요. 근데 그 하나를 제가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너네 학교 선생님이 저 문장을 시험 문제에 내고 싶지 않을까요? 선생님들도 글을 완전 잘 읽으실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걸 우리가 신의 영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통제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저기는 뭐야?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잖아. 그럼 인간의 영역이 아닌 부분이랑 여기서는 뭐야? 갓의 영역하고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받아들여져? 그럼 이 지문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낼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충분히 여러 가지가 출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저것과 관련시켜가지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다음 문장 한번 봐봐. 밴쿠버 하는 순간 우린 뭐다? 그렇지. 예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밴쿠버 캐나다 얘는 뭐의 예시라고 생각하면 될까, 얘들아? 국지화된 거죠.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마 이런 내용일 거란 얘기죠. 여기서 뭐야? 국지화된 온도 조절은 때때로 효과적이다. 지금 이걸 인간이 했다라고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이걸 인간이 했다라고 안 나왔다고. 미세한 기후 영역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밑에 2번의 밴쿠버는 인간이 한 게 아니라 국지화된 온도 통제가 효과적이거나 또는 미세한 기후 변화, 기후 범위에서 가능한 예시가 나왔을 거란 얘기야. 우리는 지금 이 밑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인간이 저걸 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사로잡혀 있는 거야. 주어진 정보에서는 아직 위에서부터 우리가 읽었을 것을 전제로 한다면 주어진 정보에서는 아직 인간이 이걸 통제할 수 있다라고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우리 이걸 밑에서 봐왔기 때문에 이걸 인간이 통제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저 밑에서 본 거는. 그잖아. 실제로 통제를 했잖아요. 뭐 50도를 기울인다거나 평평한 도를 깐다거나 그건 인간이 통제를 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아직 여기는 지금 여기까지 주어진 정보는 뭐예요? 국지화된 온도의 통제는 때때로 미세한 기후 변화에서는, 기후 규모에서는 뭐 할 수 있다? 효과적일 수 있다. 그 얘기할 거라고요. 그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한번 봐보죠. 캐나다, 밴쿠버는 few mile north, 북쪽으로 몇 마일 떨어져 있어요. 위도 49도 정도. 위도로 49도 선인가요, 이게? 위도로 49도니까 이렇게 합치면 북이 49도 선이네요. 그죠? 밴쿠버 캐나다는, 캐나다에 있는 밴쿠버는 위도로 북위로 49도 선이래요. 그게 약 숫자 앞에 about 쓰면 약이라고 한다 그랬죠. 약 60마일 더 멀어요. 북쪽으로 더 멀어요. 뭐보다? 마이노트보다. 노스다코타라는, 이미 이름에 노스가 붙었네요. 노스다코타라는 마이너시보다 훨씬 60마일 정도가 더 멀대요. 그리고 그게, 이건 전설적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이걸 전설적으로라고 뭐 직역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거 꽤 뭐 요 정도 되겠죠. 허벌나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겁내, 니네 표현으로 겁내 빡센 겨울 온도예요. 겨울 기후라는 거지. 그러니까 밴쿠버 캐나다는 북이 49도로 떨어져 있고 60마일보다 더 멀어요. 어디보다? 노스다코타보다 더 북쪽으로 60마일이 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노스다코타는 뭐로 유명한 거야? 자, 위드 이하는 어디 누구 수식인 거야? 노스다코타를 수식하는 거지. 그 노스다코타는 뭐로 유명한 거예요? 뭐로 유명해요? 겨울의 기후가 아주 전설적으로 빡세다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라는 거지. 이해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는 노스다코타고 캐나다 밴쿠버는 노스다코타보다 더 북쪽에 있죠. 근데 이거는 뭐에 예시여야 된다고요? 국지적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이 미세 기후 범위에서는 효과적이다. 그러면
캐나다 밴쿠버가 원래는 얘보다 노스다코타보다는 위에 있어. 북쪽에 있어. 그러니까 더 추워야 돼. 맞죠? 더 추워야 되는데 여기가 국지적으로 뭔가 통제가 돼가지고 뭐 어쩌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되는 거야. 안 추워! 이러면 여기와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여지나 이해돼요? 그 다음 봐봐요. 아유, 너무 좋죠. 이런 거 나와주면. 자, 그러나 지속적인 팬 바람이에요. 이거 팬 아니죠, 팬. 팬 바람. 자, 이거를 이거를 풀기 위해서 팬 현상에 대해서 알아야 돼 하는 순간, 너 이제 끝난 거야. 수능은 이제 더 이상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팬 현상이 있어. 태평양에서부터 불어오고 있는 팬 현상이라는 게 있어. 이게 밴쿠버의 겨울을 온화하고 습하게 만든다. 봐봐. 그러니까 팬 현상에 대해서 니네가 알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걔가 뭐라고 하든 간에 팬 현상이 진짜 이게 따뜻하게 하든 간에 말든 간에 그거는 과학과 함께 과학 시간에 배우시고 세계지리 시간에 배우시고 영어에서는 팬 현상이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얘는 뭘 만들었다는 거야? 따뜻하고 그냥 습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따뜻하게 했다라는 거지. 북쪽인데 누구보다 겨울 기후가 빡센 걸로 유명한 노스다코타보다 따뜻해질 가능성이 높잖아, 지금 팬 현상으로. 그죠? 또 비록 햇빛의 양, 일조량이 적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햇빛의 양이 적어. 근데 따뜻하다라는 거야. 그죠? 근데 햇빛의 양이 적으면 원래는 어떻다고 얘기해야 돼요? 추워. 이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런데 역시 봐봐. 여기서도 반대로 꺾었잖아, 지금. 그지? 추운데 어떻다라는 거야? 따뜻하고 습하다라는 거야. 춥고 건조해야 되는데. 이해돼요? 그렇잖아. 그럼 봐봐. 여기서 시험 문제 낸다면, 자,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서 시험 문제 낸다면, 너네가 뭐에서 많이 낼래? 뭐에서 어떤 거 낼래? 자, 요거 하나 내고 싶지 않냐? 위로? 왜? 바로 비교되는 거잖아. 여기랑 바로 비교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부족해. 얘도 뭐야? 얘랑 관련돼가지고 엮여있잖아. 그지? 얘는 일조량이 적으면 추워야 되는데 따뜻해. 이거잖아, 지금. 이해돼요? 그 다음에 국제화된 온도가 지금 조절이 되어 있다라는 근거가 이거잖아. 추워야 되는데 따뜻해. 이거잖아, 지금.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여기서 언급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게 요거 내고 싶잖아요. 이거. 그렇잖아요. 문법이 뭐가 내고 싶다는 모든 문장에서 문법은 다 그냥 내고 싶어요. 그렇잖아. 그리고 너네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시험 보잖아요. 문법화된 문제보다는 이 독해력을 좀 더 많이 물어보는 문제들로 나와요. 봐보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러면 이제 너네가 이제 슬슬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요 밑에서도 만약에 내가 시험 문제를 내려면 뭐가 내고 싶은지 자, 동건이가 한번 찍어볼까? 뭐 내고 싶어요? 4번에서 니네가 뭐가 내고 싶다면 너 뭐 내고 싶니? 4번에서 문제를 뭐든 네가 내고 싶어요. 그럼 뭘 내고 싶어요? 그렇지. 얘 낼만 하죠.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이거 뭐 한 거야? 국지적으로 통제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죠. 충분해.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 진우아, 이거 밑에서 네가 내고 싶으면, 5번에서 내고 싶으면 어떤 걸, 그러니까 이게 어휘로 나올지 몰라. 모르지만, 너가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내고 싶은 게 뭐야? 어떤 단어면, 이건 좀 낼만해. 라는 어떤 급으로 보이냐? To maximize. 오케이, 이것도 좋죠. 그죠? 봐봐, 너네 이미 할 수 있어. 이렇게 보려고 노력을 안 했을 뿐이지, 이렇게 보려고 노력을 하면 볼 수 있다고요. 알았냐? 이런 게 공부야. 이런 게 너네가 영어 공부인데, 문제만, 기출만 죽어라고 냅다 엄청나게 푼다고 해가지고 니네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하나의 지문을 보더라도 제대로 뭘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한 건지,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실력의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고3이 되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네가 아무리 1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3이 되면 2등급, 3등급을 받아낼 수도 있다고. 절대 너네 2학년 때 모평 성적 그대로 믿고 가면 안 돼.
3학년 때는 훨씬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니네가 알고 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럴 때 너네가 읽는 힘,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냥 냅다 많이 읽는다고 중요한 게 지금 그거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읽으면 되긴 해요. 우린 근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잖아. 그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지금 나한테 결제해가지고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너네가 나한테 결제한 만큼 나는 너네에게 많이 알려줘야 되잖아. 그래서 알려줬잖아. 그러면 너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쉬운 게 뭐라고? 나 따라하는 거. 나처럼 읽어내면 되잖아. 그렇잖아. 니네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제일 영어 잘하는 사람 나밖에 없지 않냐? 나밖에 없지 않냐? 니네가 아는 사람 중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 나잖아. 나밖에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잖아. 그지? 그러면 너네가 나처럼 영어로 지문을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 그 방법을 내가 너네한테 다 알려주잖아. 그럼 그렇게 보시라고. 이렇게 보시라고. 알았어요?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것들 잘 표시해 놓으시고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올 수가 없잖아. 너네가 생각을 해봐. 물론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은 요거에 관련돼서 이 문장과 관련해서 한 180개에서 200개 정도 되는 변형 문제를 드리기는 할 겁니다. 드리기는 할 건데 하지만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런 유형으로 계속 보실 수 있어야 돼. 내신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고3은 이렇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알았죠? 다음 문제. 고. 졸지 말고.